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매치드 필터로 디모듈레이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매치드 필터로 한 아웃풋이나 코릴레이터 배경으로 한 아웃풋이나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리시버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익히도록 하고 뭐 익히는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과정을 연습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의 스태티스틱스를 알아야 돼요. 스태티스틱스라는 거는 조인트 PDF를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인트 PDF를 알면 왜 조인트 PDF를 아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리시버에서 옵티멀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옵티멀 디시전을 내리려면 확률적으로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을 보고 어떠한 심볼을 보냈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확률 값을 계산하는데 조인트 PDF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조인트 PDF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인트 PDF 가지고 맵 디시전 룰을 적용을 했는데 맵 디시전 룰에서 각 심볼의 확률이 모두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렇다면 맵 디시전 룰은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려지는 컨디셔널 PDF의 맥시멈 값을 고르는 것과 같은데 그걸 풀어봤더니 AWGN 상황에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했는데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을 보면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을 보면 R 벡터 마이너스 SM 벡터의 제곱을 미니멈 되는 거를 추스해라. 그 중에 R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해서 디시전 내린 거를 M 해치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거리를 계산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2디멘셔널 모듈레이션일 경우에 그러니까 PSK나 쿼암 같은 그런 경우에 R 벡터는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으로 두 개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R1 SM1 제곱 더하기 R2 SM2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M에 대해서 모든 M이라는 거는 16 쿼암이면 1부터 16까지 그렇죠? 16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그 인덱스를 찾아서 걔가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R1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R2 제곱 이쪽에 있는 걸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R1 곱하기 SM1 2 곱하기 R2 곱하기 SM2 더하기 SM1의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거를 16 쿼암의 예제로 들었을 때 16개를 모두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R1과 R2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이에요. 예를 들어 4 쿼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ceived 벡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이 여기에 찍혔어요.
그래서 R1과 R2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디모듈레이트 아웃풋 값이 R1, R2 저렇게 있으면 R1 제곱, R2 제곱, 그 다음에 S1일 때 이 값이 S1, 이 값이 S2, S3, S4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S11, S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네 가지 모듈에 대해서 비교를 우리가 할 텐데 비교를 해보면 R1 제곱, R2 제곱은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이걸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한다라는 것은 뭐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arg, min, 그 다음에 여기 m에 대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R 벡터하고 SM 벡터하고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R 벡터와 SM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시그널에서의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이 거리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S11 제곱 더하기 S12 제곱 여기에 이 크기의 제곱값이 바로 2의 S1의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의 m번째 시그널의 에너지라고 놓는다라면 얘를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미니멈 말고 이제 맥시멈 값을 구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 부분을 없애고 마이너스 R SM 마이너스 2분의 1 EM 이렇게 쓴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이 값을 비교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은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물어봐도 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뭐라고 디시전 내릴 거냐? 그러면 맵 그런 감각이 없어도 다 S1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저렇게 됐었을 때.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도록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뭘 말을 하냐면 두 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둘이 유사성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가 이너 프로덕트예요.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했는데 그 값이 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되게 둘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이 크면. 근데 둘이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아 둘이 비슷한데 마이너스 값으로 비슷하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반면에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했는데 0이 나오면 둘은 완전히 유사성이 없다. 오쏘고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이 뭐겠냐면은 받은 R이 4개의 심볼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을 맥시멈이 되는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떤 거는 우리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예를 들어 16쾅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16쾅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개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다 에너지가 달라요. 심볼의 각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얘 제일 끝에 있는 거하고 받은 어떤 벡터 R 값하고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끝에 있는 애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값하고 이렇게 서로 곱해가지고 유사성을 보면 걔 값이 되게 클 거잖아요.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얘하고 곱한 거는 얘가 얘하고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식에서는 전개해 봤더니 이만큼의 에너지의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이라고도 말을 해요.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를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C의 R과 SM을 계산해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 매트릭 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다는 거가 그걸 조금 더 깊이 그걸 해부해 본 거예요. 해부해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 여기 이 예제에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리시브드 된 이 벡터가 얘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그거를 달리 해석해 보면 걔하고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아서 걔가 보냈을 것이다 라는 그 해석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해부해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친근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는 얼마나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측정하는가 하는 척도하고도 매우 상관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디시전 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깊은 해석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지고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맵 디시전 룰을 쓰고 맵 디시전 룰이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디시전 룰하고 똑같죠. 언제? 동등 확률일 때. 심볼의 확률이 동등 확률일 때. 그리고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디시전 룰은 AWGN 채널에서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하고 똑같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디시전 룰은 맥시멈 코릴레이션 매트릭을 고르는 거하고 똑같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디시전을 내렸는데 그렇게 해서 디시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언제 에러가 나냐면 지난 시간에 막 그림 막 보여주는 것처럼 노이즈가 베리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갑자기 그 점이 옆에 있는 디시전 리전에 찍히면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확률이 얼마겠느냐? 그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이제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어느 경우이냐면 S1이 그러니까 원 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언제 이러한 그 원 디멘셔널 모듈레이션이 쓰일 수 있냐면 바이너리 PSK 시그널일 때 또는 바이너리 QAM일 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PAM일 때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S1 값을 제가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라고 놨어요. 왜냐하면 S1 제곱의 에너지가 2b고 S2의 제곱을 하면 S2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2b고. 그러면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S1의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S2의 에너지니까 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b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S1을 보냈을 때는 플러스 루트 2b 더하기 노이즈가 될 테고 S2를 보냈으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마이너스 루트 2b 더하기 노이즈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노이즈는 어떠한 베리언스를 갖는다라고 그랬냐면 가우시안 분포도를 가지고 2분의 n not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 안 하고 AWG의 노이즈는 항상 2분의 n not이라고 전통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n not 값을 우리는 이미 그 많은 물리학자들이 예전부터 1900 그 초기부터 뭐 볼츠만이라고 들어봤어요? 물리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현상에서 전기적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와서 저거의 베리언스까지 측정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볼츠만 상수라는 게 있는데 1.23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럴 거예요. 그런 값 더 곱하기 temperature, 켈빈. 그 곱의 함수로 n not 값은 그냥 정확하게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가면 노이즈 베리언스도 커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통화가 통신 품질이 조금 더 안 좋아져요. 실제로. 왜냐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품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랬지만 예전 같은 경우 실제 정말 그런 예를 들어 그 안에 여러 가지 통신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뭐라고 쓰였냐면 그 부품들을 만들 때 얘의 operating temperature는 뭐 45도까지다. 뭐 그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는데 45도가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더 넓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문데 제가 2000년대 이런 전화기 만드는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정말 다 만들고 나서 그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온도가 높은 50도에서 그걸 켰을 때 작동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하는 테스트인데 유저가 느끼는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엔지니어가 설계한 설계 차원의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그런 테스트가 마지막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노이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n 낫으로 가우시안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호를 전혀 안 보내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딱 켜고 전화기에 에서 어떤 오실로스코프로 시그널을 측정하면 노이즈밖에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Suppose that S1 transmitted. 자, S1이 보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S1이 보내졌다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는 바이너리 빛 1, 바이너리 빛 0 해가지고 바이너리 빛이면 플러스 루트 2b를 보내고 바이너리 빛 0면 마이너스 루트 2b를 오소노말 시그널 phi of t를 곱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하면 R은 두 개 보는 거에 따라서 노이즈가 더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냈는데 S1을 보냈다라고 하면 S1의 디시전 리전은 어디가 되겠어요? 디시전 리전은 R이 0보다 크면 S1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이 되겠죠. 그렇죠? R이 0보다 크면
S1을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릴 거고 R이 0보다 작으면 S2가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게 옵티멀 디시전 룰일 거예요. 어느 때? probability S1과 probability S2가 2분의 1로 서로 같을 때. 그렇죠? 같지 않으면 그런 디시전 룰은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홈워크에 보면 둘이 같지 않을 때 디시전 룰을 구하라는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근데 강의 노트 머티리얼을 보면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보고 베껴 써도 좋지만 베껴 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자, S1을 보냈는데 그러면 에러는 언제 일어날까요? R이 S1을 보냈으면 R이 0보다 커야 되는데 R이 0보다 작으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이거를 확률을 구해 보면 thus the bit error probability given S1 can be written as probability, 제가 이걸 이렇게 쓸게요. probability error S1을 보냈을 때 이 확률은 probability 뭐가 되냐면 R이 0보다 작을 때 S1을 보냈을 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S1을 보냈을 때 R 값은 무엇이냐면 probability 플러스 루트 2b 더하기 노이즈 값이 0보다 작을 때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S1을 보냈을 때니까 여기 보면 S1을 보냈을 때 R이 0보다 작을 때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거가 S1을 보냈으니까 플러스 루트 2b가 되고 더하기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시전 리전을 그려보면 여기가 S2에 대한 디시전 리전, 그 다음에 여기가 디시전 리전, for S1, 그 다음에 여기는 디시전 리전 for S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제 이 확률만 구하면 돼요. 이 확률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이 에러는 probability 뭐하고 같냐면 R이 0보다 작을 때인데 이거를 풀어서 쓰면 probability n 플러스 루트 2b가 0보다 작을 때이므로 이 소리는 probability of n이 마이너스 루트 2b보다 작을 때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n이 가우시안 PDF를 그리고 있는데 n의 가우시안 PDF를 그려보면 이게 probability of n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루트 파이 곱하기 n not expected exponent 그 다음에 n not 그 다음에 n 제로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베리어스가 2분의 n not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에 마이너스 루트 2b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한다라면 n이라고 한다라면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b, 그 다음에 얘는 시메트릭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루트 2b가 될 텐데,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하고 같으므로 이 확률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루트 2b까지 요 PDF를 의 면적을 구하면 바로 뭐가 되냐? 이 BTLR 레이스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보면, 그런데 얘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 둘이 같겠죠. 그쵸? 둘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시 써보면 플러스 루트 2b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1 오브 루트 파이 n 낫 2의 마이너스 n 낫의 n 제곱 dn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이거를 이제 n 낫 n 제곱 요 부분을 치환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2분의 t 제곱이라고 제가 치환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n은 루트 2분의 n 낫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dn은 루트 n 낫 over 2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n이 플러스 루트 2b면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는 루트 n 낫분의 2e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면 t도 무한대다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플러스 루트 2b는 여기에 있는 루트 2b 오버 n 낫, 그 다음에 인피니티는 그대로 인피니티 1 오브 루트 파이 n 낫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그 다음에 얘가 가는 거가 dn은 루트 n 낫 오버 2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것은 여기 n-이 이렇게 되어서 2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루트 2b 오버 2eb 오버 n-, 그 다음에 인피니티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probability error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분의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2eb over n 낫의 인피니티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q 펑션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q 펑션 루트 2eb over n 낫. 그리고 q 펑션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거냐면 x에서 무한대까지 1 오브 루트 2파이 2의 2분의 t제곱 dt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거냐면 가우시안 q 펑션 또는 그냥 간단히 q 펑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트 2파이분의 1, 2분, 마이너스 2분의 2t 제곱을 보면은 뭐냐면은 평균값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노멀 정규 분포의 x부터 무한대까지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제로, 원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뭐를 나타내냐면 이 면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x보다 클 확률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가 Q 펑션의 정의입니다. Q 펑션의 정의. 조금 이따가 Q 펑션을 조금 더 보여줄게요. 통신에서는 Q 펑션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probability of error S2를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 S2를 보냈을 때. S2를 보냈을 때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루트 2b, 여기가 S2, S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로이고, 그쵸? 그리고 얘는 에러가 언제 날 거냐면 R 값이 0보다 크면, 즉 이쪽에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될 거냐면 probability 마이너스 루트 2b에다가 노이즈를 더한 거가 0보다 클 때인데, 그쵸?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노이즈가 플러스 루트 2b보다 클 때인데, 그쵸? 이거는 PDF of n 에서 루트 2b보다 클 확률이니까 아까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쵸?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Q 펑션 루트 2 곱하기 2b over n not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토탈 비트 에러 레이트는 P2는 probability of error given S1에다가 S1이 보내질 확률 더하기 probability of error S2가 보내졌을 때 S2의 확률을 곱해서 둘을 곱하면은 확률에서 나오는 토탈 티오렘에 의해서 전체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얘는 Q 펑션 루트 2EB over N not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Q 펑션 루트 2EB over N not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Q 펑션 루트 2EB over N not하고 같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네. 여기에서 보면 금방 BTLR 레이트를 구했는데 Q 펑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친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기 Q of X를 이거는 이거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삽입을 할 건데 여기 X가 2.82일 때 여기 점 하나 보면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2.82일 때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1이라니까 여기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있는 거가 한 70% 정도 돼요. 마이너스 1과 1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약 70%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 2배보다 더 많이 가서 2.8이니까 약간 3배까지 간 거죠. 그러면 99%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확률이 뭐냐면 얘보다 이 면적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이 면적을 했더니 이 면적이 0.00240,118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간다고 해서 0에 딱 달라붙어 있지만 0이 아니에요. 0에 매우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똑같은 x인데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로 세미 로그 형식으로 그래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300승까지 보일 수 있도록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0으로 그 전에 붙어 있는 거는 0이 아니라 매우 작은 값이었던 거죠. 그렇죠? 매틀랩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매틀랩으로 그려보면 자 그래서 이거가 똑같은 q 펑션인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q 펑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q of x는 1 over 루트 2파이 x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d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기서 보면 엑스포넨셜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다시 엑스포넨셜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엑스포넨셜을 적분한다고 해도 엑스포넨셜 함수가 될 텐데 우리가 저거는 적분이 딱 클로스드 폼으로 딱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를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Q of X는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X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이게 감소하죠? 엑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해요.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데 단순히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넨셜리에다가 지수가 2배가 되는 제곱이 되는 형태로 감소하기 때문에 매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X가 증가함에 따라. 적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exponentially decreasing with a power of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클로스드 폼이냐 아니냐 나는 논쟁이에요. 클로스드 폼이냐 아니냐. 클로스드 폼일까요? 아닐까요? 클로스드 폼의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라고 하냐면 소수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까지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클로스드 폼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다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수학 한때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고대 전기전자 들어오려면 또 우리 차세대 통신과 들어오려면 그 수학을 어느 정도 다 한때는 수학과 관련 사람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클로스드 폼에 대해서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딱 보기에 하나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소수 예를 들어 1000자리까지 구할 수 있느냐 1001자리 구할 수 있냐 아니면 소수점 무한대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으면 그걸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적분값을 우리가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그 값을 소수 무한대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답은 구할 수 있다랍니다. 어떻게? 엑스포넨셜 함수를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로 또는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함수가 일종의 그 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2 프라임의 x제곱 더하기 3 프라임의 x3제곱 더하기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즉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폴리노미알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는데 무한대까지 계속 썸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을 적분한다고 해보세요. 폴리노미알은 적분이 다 되죠? 되죠?
그 순간 x의 n승의 어느 순간까지 내가 트렁케이션을 시키면 소수 몇 조째까지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소수점까지 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파워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엑스포넨셜 함수를 전개를 하면, 그리고 엑스포넨셜 안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면 어느 순간에 되게 작은 값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Q 펑션에 대해서 테이블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0.0000일 때 값은 얼마이고 0.0002일 때 값은 얼마이고, 이런 테이블이 언제 있었냐면 1700년도에 그 테이블만 있는 책을 찾아보면 테이블이 한 10권이 돼요. 모든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학자가. 저거를 파워 시리즈로 계산한 다음에 숫자를 넣고 계속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쇼츠도 없고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고 단수 계산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밤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존재해요. 진짜로. 저는 예전에 그 책을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도서관에 가면 똑같은 책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Q 펑션 테이블 하고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Q 펑션은 계산이 가능하고, 지금은 그 계산을 컴퓨터로 다 소수점 어디까지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클로스드 폼 펑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베셀 펑션이나 베셀 펑션 종류도 마찬가지인데, 감마 펑션이나 얘네들도 보면 무한대까지의 어떤 그 인티그레이션이 있어요. 그 안이 들어간 펑션을 베셀 펑션이다 아니면 감마 펑션이다 그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워 시리즈나 테일러 시리즈로 우리가 원하는 점에서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도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때 그 펑션들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텐데 그 의미를 잘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가, 아까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 그림인데 X축을 제가 10 로그 10을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dB 스케일이죠. dB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dB 스케일. 그 다음에 금방 그 앞에 거는 10의 마이너스 300승까지 봤는데 이걸 내가 딱 끊었어요. 어디까지 끊었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만.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만. 끊어가지고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y는 qx, 앞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x축을 저기에서 0에서 10까지 끊고 y축은 그 1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만 보려고 제가 그거를 포커싱을 그렇게 한 거죠. 다 매틀립에서 다 가능한 건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했던 바이너리 PSK 또는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의 값이 Q 루트 2 곱하기 2B over N not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파워 오브 2의 엑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2B 오브 N 닷에 따라서 엑스포넨셜리 그 감소하지만 엑스포넨셜리 안에 있는 그 지수는 리니어하게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곱이 아니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X축은 심볼의 평균 에너지를 노이즈 베리언스에다가 2를 곱한 이거에 따라서 얘를 10 로그 10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2B over N 낫인데 dB 스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성능을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의 마이너스 6승의 비트 에러 레이스를 내려면 2B over N 낫이 약 11 dB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1 dB 정도.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으려면 최소한
여기니까 7.12dB 이상이 되어야지 10-3승 BTLR 레이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화 통화하려면 뭐라고 말하냐면 적어도 10-3승의 BTLR 레이트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노이즈 밸런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볼의 에너지를 얼마로 해야 될지 역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화질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퀄리티를 얻으려면 10-5승은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10-5승? 그러면 여기 9dB 정도? 노이즈 베리언스 값은 아까 말한 대로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베리언스 값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여기 적어놓지는 않지만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나는 시그널의 에너지를 얼마 써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BPSK의 이 어널리시스가 왜 중요하냐? 송신자의 에너지를 얼마를 써야 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바이너리 FSK처럼 오소고날 시그널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컨스텔레이션이 이 값이 여기 S1이 루트 2B, 0, 여기는 0, 플러스 루트 2B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모듈레이터에서 코릴레이터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또는 매치드 필터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2디멘셔널이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2개의 아웃풋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S1을 보냈을 때 아웃풋이 뭐가 되고 S2를 보냈을 때 아웃풋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를 하겠어요. S1을 보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R은 뭐가 될까요? R1, R2 두 값이 나올 텐데 R을 1을 보냈으니까 루트 2B 더하기 노이즈 N1이 R1이 될 거고 R2는 노이즈만 있으니까 N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요 값이 R1, 요 값이 R2. 즉 S1을 보낸다면 S1T가 실제로는 보내지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지겠죠. V1T. S2T가 보내진다라면 루트 V2T 이렇게 보내지겠죠. 근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제가 코릴레이터 베이스로 그려보면 V1T 그 다음에 0T DT 이게 R1 V2T 0T DT R2 그 다음에 우리는 맵 디시전 해서 둘 중에서 하나 결정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R of T고 R of T는 S1, 2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1T를 보냈을 경우에 루트 2B 곱하기 V1T 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것은 루트 2B 값 하나 나올 거고 노이즈 부분 N1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루트 V2T가 있는 거가 여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시그널 부분이 없고 노이즈만 나오겠죠. 그래서 N2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S1이 보내졌을 경우에 이 경우에 말한 겁니다. 이 경우에. 그쵸? 반대로 S2가 보내질 때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에러는 언제 발생할까? 에러는 언제 발생할까? 라는 겁니다. 에러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때. 에러는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에러는 언제 발생할까? 언제 발생할까를 영어로 이벤트가 뭐냐 말을 하죠. 확률적 용어로. 에러가 발생하는 그 이벤트는 어느 상황에서 이게 발생하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언제 발생하겠어요? 언제 발생하겠느냐? R1이 R2보다 크면 여기다가 S1을 보냈을 때 이게 바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하고 똑같아요. 이게 R1이 항상 루트 2b가 더해지니까 노이즈 때문에 더해지니까 루트 2b가 더해지니까 노이즈가 있어도 노이즈가 작으면 이 심볼의 에너지가 관여를 해서 그럴 텐데 얘가 만약에 노이즈가 더 커버리면 여기에 시그널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잘 안 들어오면 두 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네들의 이쪽이 S2에 대한 디시전 리전, 이쪽이 S1에 대한 디시전 리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R1, R2를 어느 점을 찍어놓고 R1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그 값하고 이쪽에서 얘를 보냈을 때는 아니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또 R1 마이너스 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두 개의 크기를.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값하고 똑같다라는 걸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써보면 probability 루트 2b 더하기 노이즈가 n2보다 클 확률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써보면 probability n2 마이너스 n1이 루트 2b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n2의 노이즈가 클 때 근데 n1보다 근데 얼마만큼 더 커야 되냐면 루트 2b만큼 즉 경계선을 뛰어넘는 만큼 커버리면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써놨네요.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는 probability n2 n1이 루트 2b보다 클 확률 S1을 보냈을 때 S1 저거 빼도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n2-n1을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G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빼면 뭐가 될까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가우시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우시안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뭘 알면 돼요? 민값하고 베리언스 값. 그러면 그 가우시안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n2와 n1은 각각 0, 2분의 n-이죠. 이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인디펜던트예요. 호목에 보면 인디펜던트 하나라는 거를 보여라. 그런 호목이 있을 거예요. 문제. 자, 그러면 2의 g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의 n2-n1. 이거는 2의 n2 마이너스 2의 n1. 근데 둘 다 제로 미니이기 때문에 0 빼기 0은 0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g는 베리언스 n2 마이너스 n1. 이건 얼마일까요? 이렇게 될 때 베리언스의 정의는 뭐냐면 2의 g의 제곱 마이너스 2의 g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2의 n2-n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n2-n1의 제곱 이걸 계산해 봐도 돼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을 뭘 할 수가 있냐면 2의 n1 곱하기 n2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n1 곱하기 2의 n2니까 얘는 제로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variance n2와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에다가 variance n1 의 합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riance g는 2분의 n not 더하기 2분의 n not 하니까 n not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는 가우시안인데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probability of error S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robability G가 루트 2B보다 클 확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얘가 루트 2B 그리고 얘의 PDF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PDF 식은 1 of 루트 2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2 n not 분의 G의 제곱. 그러니까 아까 BPSK인 경우에 비교해 보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2배가 커진 경우예요. 2배가. 그쵸? 2배가 커졌죠? 2배가 커졌죠? 자, 그러면 얘의 값이 뭐가 나올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 n낫만 달려져 있으니까 조금 전에는 2 곱하기 2b 오버 n낫이었는데 얘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2가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얘가 2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2가 없어진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계산해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금방 오소고나란 시그널에 있어서는 probability of error가 뭐가 나올 거냐면 둘 다 똑같이 나와서 2b over n not이 나오고 BPSK 처음에 구했던 걸 보면 q of 루트 2 곱하기 2b over n not 이거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BTR 레이스 Q 펑션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파란 거가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루트 2b 그렇죠? 그러니까 둘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얼마예요? 제일 처음 예제에서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루트 2b 심볼이 두 개잖아요. 거기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얼마예요? 2 곱하기 루트 2b죠. 오늘도 다짐하고 온 거죠. 말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소고날일 때는 축으로 보면 루트 2b 제로 0, 루트 2b 0, 루트 2b 둘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루트 2 곱하기 2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에버리지 에너지는 같은데 둘 다 에버리지 에너지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서로 다른 거죠. 첫 번째가 더 멀리 있는 거죠. 얼마만큼? 루트 2만큼. 그쵸? 그쵸? 루트 2에서 그러니까 얘를 비교해 보면 이 안에 것만 비교해 보면 2b over n not 하고 2 곱하기 2b over n not에서 2b over n not을 비교해 보면 2배. 2배인데 10 로그 10을 취했으니까 2배라는 것은 3db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보면 approximately 3db가 나요. 똑같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약 3db의 성능차가 난다라는 거죠. 3db면 파워를 2배 더 써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소고나란 예를 들어 바이너리 FSK와 바이너리 PSK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바이너리 PSK를 사용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파워를 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능을 얻으면서 그렇죠?
여기 X축에 쓰여 있는 EB over N not 이거를 SNR이라고 말해요. SNR의 정의는 뭐의 약자냐면 시그널 파워와 투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다. SNR 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기 EB는 에너지고 N-낫은 노이즈의 베리어스의 2배인데 왜 저거를 파워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좀 우리 한참 더 배우고 나서. 지금은 저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SNR이다. 그러니까 X축을 SNR per 비트 dB로 표시한 거하고 같아요. 비트당의 SNR, EB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자. 되게 뭐랄까 되게 이게 그 결과가 되게 그 뭐랄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이너라는 거는 통신 시스템 디자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삼성에서 그 전화기를 만드는 팀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시스템 디자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하드웨어로 만드는 디지털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RF부를 만드는 RF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위에 데이터들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 처리할까, 0일 바이너리 비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엔지니어들이 근데 서로 다른 영역을 정말 잘 몰라요. 서로. 이쪽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쪽만 알고, 저같이 시스템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지금 그 대학교 때, 여러분들 대학생 때니까 저는 거의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30년 훨씬 전에 그때 배운 게 전부예요. 그때 배운 회로 이론과 그 전지하 계약이랑 마이크로웨이브 시어리랑 그때 들었던 거가 전부, 그 이후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여기 사이 간에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면 조금 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뭘 쓰냐면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는 거가 좋을까, 그러한 처음에 디시전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중요하겠죠. BPSK를 쓸까 아니면은 바이너리 FSK를 쓸까,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저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되면 결제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야 하냐면 RFID 칩이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도 통신을 해요. 그 순간에 딱 되는 순간 통신하는데 아주 근거리 통신인 거죠. 1cm, 뭐 2cm 이내에서 된다라고 표준에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이 돼야지 통신이 되는데, 거기에서 바이너리 FSK를 써요. BPSK를 쓰지 않고. 왜 그럴까? 왜 그걸 디자인한 사람들은 성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로 왜 바이너리 FSK를 쓸까? 라는 거죠. 시그널이 캐리어 프리퀀시가 약 400 얼마 메가홀츠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너리 FSK는 아까 제가 이건 원래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즉흥적으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바이너리 FSK를 봤더니 뭐냐면 두 개의 코릴레이터가 존재하고, R1이 있고 R2가 있고, 그래서 R1이 R2보다 크면은 S1이라고 말하고, R2가 R1보다 크면 S2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가 맵 디시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코릴레이터를 쓰지 않고, 코릴레이터는 회로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니까 얘의 에너지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에너지만 측정해가지고 콜레이터 대신에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이거의 에너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가 여기 값을 제가 R1, R2라고 하면 이제 R1, R2가 뭐냐면은 SM1 더하기 N1의 뭐 제곱 그 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크기만 비교해가지고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나 코릴레이터처럼 복잡하게 그 안에 그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얘네들의 두 개의 크기 그걸 시그널 스트렝스라고 말을 하는데 시그널 스트렝스의 크기만 비교해가지고 필터도 안 만들고 그것만 해서 디시전을 내리면 훨씬 더 가벼운 그 송수신 구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성능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RFID 칩에서는 뭘 선택했었어요? 하드웨어의 로우 컴플렉시티가 더 중요해. 작은 데에 얘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값싼 가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능을 여기에서 크라이테리언으로 쓴 게 아니라 뭘 썼냐면 복잡도와 이 회로를 구성하는 데 간편성으로 선택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성능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 BPSK 또 하나는 오소고날 모듈레이션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으로 바이너리 FSK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probability of 에러가 Q 루트 E 곱하기 SNR probability of error Q 곱하기 루트 SN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 했냐면 Q 루트 E 곱하기 EB over N 낫이고 Q 곱하기 루트 EB over N 낫인데 이 경우에 디스턴스가 서로의 디스턴스가 E 곱하기 EB였죠. 이거 경우에 디스턴스가 얼마였냐면 루트 E EB였죠.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디스턴스 차이가 난 거죠. 이 디스턴스 차이가 바로 성능으로 바로 나타난 거죠. 재밌죠? 이건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너리 PSK, 바이너리 FSK 이때 우리가 딱 구했는데 이제 PSK, QAM 걔네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QAM 때 렉탱귤러 QAM일 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PSK 때는 정확하게 못 구했다. 어프락시메이틀리하게. 아니 정확하게 못 구하고 어프락시메이틀리하게 구했었다. 근데 1992년에 어떤 사람이 한 3페이지 논문을 쓰는데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에 나온 결과는 책에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 같은 사람 알고 있죠. 근데 그 논문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를 구하는 걸 보면 되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PSK가 나온 지가 1940년대 그런 모듈레이션 스킴이 생각을 해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BTLR 레이스를 구하는 거가 거의 50년 동안 오픈 프로블럼이었어요. 아무도 못 구했어요. 근데 92년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시그널 스페이스적인 해석으로 그걸 구해요. 그걸 구하고 그걸 구한 거가 너무나 많은데 쓰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구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그래서 PAM, PSK, QAM에 대한 비트 에러 레이스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수고했습니다.